取り違えって、そんなの僕たちが生まれた頃の話ですよね。 여기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일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珍しいですね、土曜日に。お前が来る前に帰ろうと思ってたんだけどな。 남자 노노미야 료타는 このプロジェクトが終わったら少しは時間できるから。この6年ずっと同じこと言ってますけど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며 매일같이 바쁘게 일하고 寝た？ 육아는 아내에게 모두 맡기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資料さん野々宮啓太は生物学的親子でないと鑑定し結論する。 자녀 케이타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 즉 병원 측의 실수로 다른 집 아이와 바뀌었다는 것이죠. 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か。 실은 료타는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굳이 말하진 않았지만 上手だね。啓太は悔しくないのか？短所は何だと考えられてますか？少しおっとりした性格でして、負けてもあまり悔しがらないところが父親としては少々物足りなさを感じています。 경쟁심이 높은 자신과 달리 아이의 느긋한 기질이 항상 이상하게 느껴졌고 때문에 こんにちは流星ですケイタです 생물학적 친자식의 사진을 보며 이 아이는 다를 것이라 자신과 비슷할 것이라 기대 いいか啓太、向こうの家に行ったらおじさんとおばさんをパパとママって呼ぶんだぞ。 이런 일이 벌어져 많이 속상하긴 하지만 아이를 교환하기로 결정합니다. (2021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실 듯한데요. 대다수의 나라는 1위로 가족을 꼽은 반면 한국은 그 많은 국가들 중 유일하게 가족이 아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다고 하죠. 이에 몇몇 분들께서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What is that? What's that mean? I mean, why most people pick material well-being in the first place is because they want to protect their family. 한국도 다른 국가들과 다름없이 가족을 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으로 2013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병원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던 시대엔 아이가 뒤바뀌는 사건이 그리 드물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작품을 보고 그와 비슷한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봤는데요. 관련해서 2개의 큰 사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건은 가난한 집 아이와 부유한 집 아이가 뒤바뀐 뒤 아이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고요. 또 다른 사건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원작이 된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병원 측 발견으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에요. 두 사건 모두 여기에서 풀기엔 이야기가 긴 편이라 따로 영상 제작해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작품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 처음에 봤을 땐 작품이 키운 정이냐 낳은 정이냐를 묻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면 어느 쪽 부모를 선택할지, 당신이라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키울지 묻는 영화라고 짐작한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로 보니 그것만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다시 보니 뭐랄까요?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키운 정이나 낳은 정뿐만이 아닌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今さら父親になれんのかその相手の子の。まあ血はつながってるんだ。なんとかなるだろう。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유전자를 물려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라고 불릴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듯 보였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돈이냐 가족이냐를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야기한다고 느낀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작품의 첫 장면인 사립초등학교 면접 장면이었어요. 일본의 명문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입학하기 전 가족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때 가능한 부모님 두 분 모두 참석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작품에는 매일매일 바쁘게 일하는, 즉 평일이건 주말이건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료타가 今日は忙しいのにありがとね。ケイタも喜んでた。 드물게 면접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행사라 특별히 시간을 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카메라는 면접관들이 그린 그림으로 료타의 가족을 담는데 어째서일까요? 저는 이 장면이 마치 그들이, 즉 료타 가족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 같은 이상적인 가족과 다름없다고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 가족은 료타 가족이 今年の夏には何をしましたか？お父さんとキャンプへ行ってたこ揚げをしました。パパとキャンプになんか行ったことなかったよな。どうしてそんなこと言ったんだ？塾の先生がそう言ってる。 면접관이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을 연기했음을 알리고 아이를 뒤바꾼 간호사의 입을 빌려 野々宮さんのご家族が幸せそうだったので、野々宮さんは一番高い病室でしたし、旦那さんは一流企業に勤めていて、喜んでくれる家族もそばにいて。 대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이 무엇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 작품은 이야기를 진행시키며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과는 거리가 먼 가족을 여럿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야기한다고 느낀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케이타와 박귀나이, 즉 류세이의 가족이에요. 그들은 그야말로 이상적이지 않은 가족입니다. 류세이 가족은 どんくらいもらえんねやろな車両って 아이가 뒤바뀐 기가 막힌 상황에도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おいおい、これはちょっといくらなんでも。 대기업을 다니고 도쿄 한복판에 거주하는 료타가 보기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골 낡은 집에 살고 있으며 あれにしとく LED にしとくそんなに明るくしたらしょんべん出ないよ。母親すぐ怒鳴るし、父親は家でゴロゴロしてる感じなんだけど。 아버지 직업도 전파사로, 건축가인 료타 입장에는 그야말로 변변찮죠. 하지만 영화는 말합니다. 寝たよしみんなで寝ようか亮太さんバトンタッチお風呂も一緒入んないんだって俺この半年で亮太さんが一緒にいた時間よりも長く経たといるよ子供は時間よし暑いから気をつけろよみんな煙出た。あ、아이들이 원하는 아버지는 今何時ですか？帰ろうか。 자신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닌 시간을 쓰는 사람이라고. 今度流星君のお家にいつ行くの？これ持ってっていい？すごいんだよ。何でも直しちゃうんだよ。ケータ、ありがとな。そっちは流星君のパパにあげるんだ。ロボット直してもらったから。 아이들이 원하는 아버지는 피가 이어진 사람이 아닌 마음이 이어진 사람이라고 말이죠. 류세이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료타 또한 실은 재혼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는 줄곧 血圧の薬は飲んでたらしいんだけどな。よかったね、信子さんいてくれて。一緒にいる時ぐらい母さんと呼んでやれよな。 친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고 새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血なんてつながらなくたって一緒に暮らしてたら情は湧くし似てくるし 아이가 뒤바뀐 걸 알게 된 뒤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분께서 자신을 친아들처럼 애지중지 키우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野々宮です。亮太です。謝ろうと思って。いいわよ。あなたとはもっとくだらな話がしたいな。あんたのせいで俺の家族はめちゃくちゃですよ。お前は関係ないだろう。僕のお母さんの 남편이 데려온 아이와 살고 있는 간호사 가족과 대면하며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유대감이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품은 카메라입니다. 료타는 케이타를 류세이의 집에 보낸 후 홀로 카메라를 살펴보다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자신만을 바라본 아들에 비해 아들을 위하기보다 일만 생각한 스스로를 크게 후회, 케이타를 다시 되찾겠다. 케이타를 온전한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겠다. 다짐합니다.
즉 카메라는 잘못을 돌아보게 해주는 중요한 소품으로 이용되죠. 카메라의 역할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요 장면도 인상 깊었는데요. 바로 료타의 비싼 카메라와 류세이 가족의 작은 카메라가 비교되는 장면이었어요. 두 카메라는 가격대가 아마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도 차이가 날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뭐 어떤가요? 추억을 담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작품이 카메라를 통해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느껴졌달까요? 또 료타는 아들이 평소 카메라를 즐겨 쓰는 만큼 そのカメラケイタにあげるよ 아들과 헤어지기 전 카메라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하는데요. 아들은 필요 없다며 아버지의 선물을 깔끔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처음 작품을 볼 땐 아들이 아빠의 선물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어요. 자신이 찍은 아버지 사진이 담뿍 들어있는데 어째서 가져가지 않았는지 궁금했죠. 하지만 다시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져갈 추억이 없었던 게 아닐까 라고요. 성능 좋은 비싼 카메라지만 그 카메라에 담긴 추억은 없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는 아버지는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들인 자신에게는 없다시피 한 존재나 다름없으니까요. 굳이 그걸 가지고 갈 가치를 느끼지 못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 대사 기억하실까요? 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か 저는 처음 작품을 봤을 땐 ケイタがうちの子じゃないって分かった時なんて言ったか覚えてる？やっぱりってどういう意味？あなたはケイタがあなたほど優秀じゃないのが最初から信じられなかったんでしょ？ 아내의 말처럼 료타가 케이타를 탐탁자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서 그건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의 착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료타는 단지 아이가 우수하지 않아서 탐탁자났던 것이 아닌 자기가 아이와 친근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따름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원인이, 그러니까 아이와 자신이 친근하지 않은 원인이 자신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어서가 아닌 유전자의 문제라는 생각에 순간 마음을 놓은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하지만 케이타를 보내고 류세이를 받아들이며 어쩔 수 없이 あ、流れ星だ。りゅうちゃん何お願い事したの？パパとママの場所に帰りたいってごめんなさい 거짓없는 투명한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 알게 되죠. 그것이 핏줄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마음의 문제, 시간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법 간단명료합니다. 진짜 부모는 핏줄이 아닌 아이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セミがここで卵を産んで幼虫が土から出て羽化するようになるまで15年かかりました。そんなに長いですか？ 다만 작품은 료타를 굳이 감싸지 않는 만큼 류세이 가족 또한 애써 예쁘게 포장하지 않아요. 작품은 すいませんなんか知らない大人の人と一緒に改札抜けてきちゃったみたいでそういうとこだけ本当もう妙に賢くて。褒めてどうするんですか叱ってやってくださいよちゃんとこれからどんどんその子はお前に似てくるぞケイタは逆にどんどんその相手の親に似ていくんだ 류세이와 케이타가 저도 모르게 친아버지의 성질을 그대로 발현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あー立派なことどこのおじさまかしら。ルイシーよろしいか流星君ちょっと箸の持ち方ちょっといいかなこうやって動かすほら早く食べないとなくなっちゃうよ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집 아들보다 훨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받는 상황을 보이기도 하며 家であいつの親父さんが腹すかして待ってるから半分ボケてて子供帰りしちゃってるからさもう家の中子供4人いるようなもんだね 가난한 집 부모는 여러모로 자녀에게 온전히 시간 쏟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걸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작품을 볼 때 그래 아이는 시간이지 맞아 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하긴 어렵더라고요. 작품은 전반적으로 그야 물론 시간을 쓰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이고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그와 동시에 핏줄과 자산 또한 아이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현실 부모가 료타와 비슷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회적 측면을 다양하게 드러냅니다. 개인적으로 작품의 여러 훌륭한 요소 중 특히 이 부분이 주제에 깊이감을 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품을 보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 오랜만에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왜 이 작품이 추천작으로 자주 꼽히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했고요. 특히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저 또한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어렴풋이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영화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일찍 히키코모리나 초식남, 고독사 등 여러 문화 문제를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2013년 작품인 걸 보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겪은 문제가 아닐까 짐작되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작품을 정말이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테팡이었습니다.